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마 승리의 단순한 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 30선이라고. 근데 말이 30선이지 30선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리즈물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시리즈물이 이제 4가지 종류의 시리즈물인데 각각 1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뽑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다 완결을 해서 나가지는 않고 여기에 걸맞게 좀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발췌하고 이 나중에 이 부분들은 오행이나 복병마, 조급에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 경마 속성, 이 경마 속성이 통계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또 다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가서 다루고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요약적인 부분들만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해요. 그래서 전부 다 훑어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번호 1번부터 시작합니다. 대길, 복승 최저배당. 물론 단승도 이제 최저배당은 대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복승 최저배당을 다룬다 하는 거예요. 단승식은 크게 뭐 베팅하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게 단승 특히 1위 단승 대길은 베팅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일 기대값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 특히 연승은 전부 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분야 고배당으로 나올수록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베팅을 해서 과잉평가가 된 부분들이 많아요. 배당이 너무 왜곡돼서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대길이 뜻이 뭡니까? 대길이 뭐 일본말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라고 대길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니까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도로만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이 들어오냐 아니냐,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요것만 판단할 줄 알면 이긴다 이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길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경마 팬들이 전부 다 그 집약을 해서 만들어낸 가장 유력한 놈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22%가 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경마 통계 그냥 얘기를 했지만은 22%가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대길 여기 나오죠? 대길이 22% 오른쪽에.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29,556개 중에서 6,498. 그건 이제 28년 동안의 경마 통계. 1993년 이 디지털화 시켜서 마서에서 데이터를 오픈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해서 공개한 게 1993년 8월 달부터예요. 그 전에 데이터는 아예 없어요. 종이에다 적었다가 이제 어디 날아가 버리겠죠. 디지털화 한 것이 1993년 8월.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공하는데 그 이후니까 얼마입니까? 28년이죠? 만으로 28년. 요 기간 동안에 총 29,556개가 있었는데 그 경주 중에서 6,498개 경주가 들어왔어요. 그걸 따져보니까 22%라 하는 거예요. 대길이가 22%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22%, 요 가장 유력하다는 모든 전문가, 예상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스도 녹아 있고 배당, 변화 뭐 그런 거 다 녹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평균 배당이 3.3이면 어떻게 됩니까? 66에서 73%밖에 안 돼요. 그게 법정 환급분들이 딱 수렴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놈만 그렇게 수렴하고 그 밑에 고배당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73 이하로 나옵니다. 73 이하로 나와서 오히려 대길이가 제일 기대값이 높다. 기대값은 경마의 가치예요. 막권의 가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언급을 안 해도 사람들은 알겠죠. 확률과 기대값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대값은 바로
이 확률로만은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45%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고 2%짜리인데 그게 이기냐 지냐를 판가름할 때는 그게 그 단독으로는 안 돼. 배당 얼마나 얻느냐 그 배당 값을 곱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대값이에요. 그게 RTP고 환수율이고 환급률이고, 예, 기대값이고, RTP라는 것은 Return to Player, 예, 플레이어 유저에게, 베팅자에게 되돌려지는 비율. 그게 이제 환급률이고 환수율입니다. 예, 수요자 입장에서는 환수율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급률이에요. 그래서 사전에는 환수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환급률이라는 단어는 있더라고요. 백과사전에 나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대끼리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것만 알면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유력한 놈인데 물론 73%에 밖에 안 되는, 그 환급률 기대값이 73%밖에 안 되지만 그게 최선의 방책이야. 모든 사람들이 연구한 그 드러난 공개된 공언한 그런 내용 중에서 최고봉이다. 최고봉 그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경마에서 그게 최고봉이면 그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배당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그놈이, 왜냐하면 기대값이 그거보다 더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대값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놈만 이기는 거예요. 과학적, 수학적, 논리적, 통계적으로 볼 때는 대끼리가 가장 유력해요. 기대값이 제일 크다고요. 예. 그런데 그 대끼리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는 거.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걸로 경마 이기고 지는 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대끼리가 잘 들어오냐 마느냐를 노립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더. 이제 아까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끼리가 어떤 때 들어오고 어떤 때 잘 들어오느냐를 이제 발굴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패턴을 분류합니다. 패턴. 예. 어떤 유형이냐, 어떤 패턴이냐, 어떤 패턴에는 잘 들어오느냐, 어떤 패턴은 잘 들어오느냐,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소스까지도 생각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그 말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어떤 두 마리인데 복숭아식 대끼리니까 두 마리인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위험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통상 용어로다가 경마에서는 이제 잡바이라 그래요. 자빠진다가 인기도 유리가 잡바이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잡바이 했다. 그럼 잡바이 한다면 그 잡바이 하는 그 위험도 얼마나 잡바이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판가름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군전이다. 그럼 좀 위험하겠죠. 이게 마체중이 말이죠. 보통 470 나가던 말이 이번에는 450 나가든가, 또 아니면 490으로 그냥 막 살이 쪘어 20% 동안. 그러면 이제 조교도 안 했나? 조교를 하게 되면 살이 좀 빠지거든요. 이게 건강하면 한 10kg 정도는 찌는 게 정상이에요. 5kg 내지 10kg 찌는 게 정상인데 그 살이 찌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교를 합니다. 훈련을 시키니까 그게 또 빠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정 체중을 계속 유지해 오는 건데, 이 체중 변화가 또 심하다. 또 그러고 또 이 훈련에 변화가 있어. 지금까지 계속 슈퍼 2바퀴 돌리다 이번에는 아예 안 돌리네. 아니면 또 기술을 교체해. 꼬마 기수하고 주정 기수, 부정 기수 있지 않습니까? 꼬마 기수는 죄송합니다만 그 감량 기술을 이제 신인 기수들. 예, 그러면 신인 기수는 이제 감량을 위주로 하지만은 성적이 좀 부진해. 근데 요즘에 신인 기수들 너무 잘 차더라고요. 예, 임다빈 기수, 김하연 기수, 뭐 이런 기수들이 아주 펄펄 날고 있어요. 예, 그건 다음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기 전에 기수 성적들, 뭐 기수 노림수 얘기하기 전에 여기 조금은 짚고 넘어갈 거예요. 8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끼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략을 딱 할 때 패턴을 분류하거나 두려우냐 마느냐, 그러니까 잡바이 확률, 잡바이의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 파이팅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을 했죠. 예.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안 켜보고 지나가는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예제로다가 이렇게 항상 보여주고 있는데, 자,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 here there 할 때 here chick there chick
에브리 헐칙칙 지금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영어. 여기 보면 대끼리라고 있어요. 이 대끼리. 대끼리 요거는 번호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기도 1, 2, 1, 3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놈이 잘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걸 한번 계속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통계를 찾아가는지 한번 해본 거야. 근데 통상적인 건 조금 이제 두리뭉실한 거예요. 정확하게 딱 집어지지는 않는데 다른 것하고 병행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하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아주 짜릿하게 이거다 콕 집어서 바늘로 콕 집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예상을 직접 이 정보들을 보고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75%밖에 안 들어온다 그랬죠. 25%는 뭐예요? 위해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언제 어떻게 있냐 어디 있냐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을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인공지능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이. 예. 자, 왜 그러냐면은, 느닷없이 이 데이터 말고 데이터를 한만 다 찾아봐도 이제 들어올 이유가 없어. 아니면 어디에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리고 특히 마필 상태. 예, 제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 그리고 기수가 엄청난 기수가 와서 그냥 멀러고 있던 기수가 탁 들어와가지고 막 끌어내. 최대한으로 끌어내. 실력을 끌어내. 멀러기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많어. 여럿이 있어서 저는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갑니다. 이러다가 한대 얻어맞아가지고 한국경만 그게 아니야. 저 교사들이 말이지 일장 훈시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해서 한동안 또 시무룩하게 해서 성적이 좀 저조할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느낌이 그래요. 그냥 경문지 흐름이 보니까 잘 될 때 쫙 잘 되다가 어느 때는 또 어느 기점을 해서 잘 안 될 때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외국인 기술 우찌다는 요즘에 나오는가요? 또 페로비치 이전에 외국인 기수들이 몇 명 갔으면서 다녀가면서 하는 말. 한국경만은 조교사가 너무 이리저리 간섭을 한다. 들어오지 말라는 게 있다. 작전이 너무 심하다. 작전에서 이런 작전, 저런 작전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들어오라 말아. 이것은 작전이 아니지. 결과지, 결과. 그게 알조란 말이죠. 그런 것이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예전에 그것도 이제 또 찾아보면 있어요. 예전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어느 기수가 무슨 말을 했고 그런 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대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제 추론하는 방법, 예측 모델들을 만들 때 하나의 파이팅이 만든 이런 방법들은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같이 다른 것하고 병행해서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바늘로 꼭 집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통상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병행해서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의외성의 부분들이 이 박스 안에 다 등장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잘 만들었느냐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으로 어떻게 믿어 저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구해 놓은 게 있어요. 구해 놓은 게 대끼리 제조배다 QH. 자, 여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H죠. QH 리스. 이건 이제 안 들어오는 거 베트X 나왔으니까 여기 베트L이 나오겠죠. 예. 이거 복순대끼리 요 베트L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보면은
1, 2. 1, 2가 이제 인기도예요. 인기도니까 1, 2, 1, 3, 1, 4. 이게 1, 2니까 인기도가 제일 적은 거 아니에요? 예. 인기도는 단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승 인기도 순위. 그걸 갖다가 조합을 해요, 복승은. 복승은 이제 두 마리잖아요. 인기 1위하고 2위를 조합하면 결국에는 그 판때기에서 가장 적은 복승 배당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단승 1, 2위를 조합을 하면. 예. 그걸로 아닐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통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지표. 다 이거다. 뭐 이거는 저거고 그거는 이거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딱 내립니다. 컴퓨터에서는 맨 처음에 정의를 내리고 연산을 하고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정의를 내려서 1, 2다. 1, 2가 대끼리다. 아, 또 요거는 1, 3 준 대끼리다. 그다음 1, 4 준 대끼리. 뭐 2, 3이 대끼리 될 수도 있지만 요런 정도의 범위. 그렇게 해서 요놈들의 입상 확률을 따져보자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예. 요놈은 이 방법으로 했더니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1, 2라고 표시가 되면 얘는 얼마나 들어오느냐. 31.6%나 들어와요. 예. 그리고 평균 배당이 5점이에요. 그럼 이게 기대값은 요놈하고 요놈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확률. 그럼 30이 오면 150이 넘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13은 이거 5하고 18하도 벌써 요거죠. 6.8하고 지금 7이 27이 14 이게 140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14 그러면 이 정도 된다. 23은 좀 떨어집니다. 빼는 거 지울 때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2, 3까지는 보고 큰 특이점이 없어요. 2, 3은 요거네요. 9693이라서 100이 넘질 않아요. 이건 다 100이 넘죠. 94 곱하기 15 하면 100이 넘죠. 예. 그 다음에 요거 68하고 21. 13은 요거 13이잖아요. 요거하고 딱 만나는 점. 14는 요거하고 만나는 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대값이 평가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 있었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아, 여기 있구나. 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요. 베트L, 베트X. 그래, 이 참여를 총 24.96% 참여했고 적중은 21.01%. 이게 베트L하고 베트X 있는데 베트L은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이고 베트X는 이제 반대로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안 들어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왼쪽이 베트L, 오른쪽이 베트X. 베트X는 지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베트L은 이제 공략할 거. 대끼리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공략. 여기에 써 있으면 공략을 하는 거죠. 그 놈을. 예? 써 있는 것이 1, 2로 써 있으면 1, 2를 공략하고 1, 3이라고 써 있으면 1, 3을 공략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요 환수율이 얼마 나오냐? 이 1, 2는 164. 요거 곱하면 돼요. 예. 그다음에 요거 곱하면 143. 요거 곱하면 141.94. 142 정도 나오고. 그 1, 2, 1, 3, 1, 4만 표시를 합니다. 예. 근데 이 베트 X는 반대예요. 아, 저 반대는 게 아니라 그 네 가지인데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얘는 참여를 21%, 얘는 25%. 전체 4개 경주 하나가 이게 표시가 돼요. 항상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컴퓨터가 잘 모르는 거는 표시 안 합니다. 컴퓨터가 이거야, 이 패턴이야, 1, 2 패턴이야, 1, 3 패턴이야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제시를 할 때 그때만 공략을 하는 거지 아무 안 날기 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표시해? 10개 중에 4개. 10개 중에 100개 중에 25개니까 10개 중에 4개 맞죠? 아, 10개 중 25%지. 25%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25개. 4분의 1. 예, 4분의 1. 여기 보면 4분의 1. 예, 25%니까 4분의 1이죠. 이거는 베트X 지우는 건 21%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예, 여기 4분의 1, 5분의 1 정도에 참여를 한다. 전체 경주에. 그럼 하루에 2개, 3개, 하루에 5개, 3개 정도. 2, 3개. 이거는 3, 4개. 예? 그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것은. 그러면 그 나올 때, 그 계속 그거만 공략하면 이런 식의, 환수율을 보인다는 거죠. 예. 상당히 높죠. 예. 이 정도는 어디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을 겁니다. 예. 근데 요것도 예,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 더 늘릴 수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해서 어떤 이제 정보를 더 정확하게 해서 이게 확고하게 굳히든가, 더 돈을 가감을 한다든가, 또 베팅하기를 더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다 하는 거예요. 대끼리 저배당 공략, 여기는 저배당 지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 추정 모델에 그것은 여기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통계량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야. 이 정도 이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자, 그 다음에 배당판보다 우수한 확률을 개발하면 이긴다 하는 거예요. 배당판보다. 자, 우선 일단 이 데이터 추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정말 이제 바보들을 이기는 건데, 바보들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똑똑한 사람이면 우리는 이겨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파이팅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다 똑똑하니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페리미추얼 게임이야. 누군가 져야만, 이뤄야만 내가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사야하고의 게임이 아니라니까. 카지노는 그 시행처하고의 싸움이에요. 카지노하고 회사하고 개인과의 싸움인데, 예? 그래서 지면은 막 카지노에서 지네 마음대로 규정을 막 맘대로서 해요. 지네 마음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통상적인 이제 법이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은 하여튼 자기네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누가 많이 따가는 거 아주 싫어해. 어느 특정 개인 그걸 누구 찍어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명단 확보해가지고 정보를 지네들이 갖고 있다고. 예. 그래서 조심하는 거지. 어떤 사람 누구 있으면 출입 금지시켜버립니다. 예. 그러나 이 마사회는 그렇진 않잖아요. 마사회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따가든 상관이 없어요. 예. 항상 세금은 그 사람들은 누가 따가든 일정하게 떼니까. 예. 그 무관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페리미추얼 제도거든요. 예. 그게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에서 서로 상대방끼리 이제 싸워서 나눠 갖는 거야. 그 대신 이제 마사회한테 고리를 이만큼 띄워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추리와 비추리 영역을 이제 따져서 사람들이 우수하고 잘 추리한다면은 내가 먹을 게 좀 줄어든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당폰보다 우수한 확률을 개발하면 이긴다는데, 이 경마가 말이죠. 이 모든 갬블은 우연성이고 실력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본적인 이론이 그래요. 그러나 수학적인 계산, 이 허점들이 있어요. 예. 논리적으로 딱 볼 때 이 완벽하게 우연성인 게임 같은 거는 그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사람들은. 예. 그리고 뻔하니까 그거는 이제 행운이라고 아예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나 경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만 잘 간파한다면 그런 경주만 하면 돼. 예. 그리고 어떤 전체를 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면 이긴다는 것만 만들어내면 그렇게 하면 이기면 돼. 응?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수한 확률로 개발한다고.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연성을 기발하는 게 갬블이고 웨이저링이거든요. 도박이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그것을 능가하려면 우수한 확률을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배당판이 있어. 그 배당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최고봉이야. 근데 내가 그 최고봉이라는 배당판보다 더 우수한 확률을 만들어. 그러면 이긴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우수한 확률을 만들잖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지금 시스템 예상이라고는 우수한 예상을 만들었어요. 예? 만약에 시스템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하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못 이기는 거야 이거. 이거 그 개털이야 개털. 못 이겨. 예. 배당판 차이? 아마 참 어디에서 차이를 낼 건데요. 어디에서 무슨 차이를 뭐하고 기준을 해서 차이를 낼 거냔 말이지. 그 기준값,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우수한 확률,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돼 일단.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거야. 외국인 도박단도 그렇게 해서 베이지안 확률로 만들어냈고, 파이팅은 여기서 디스크리미넌트로 만들어낸 거야. 디스크리미넌트 판별 분석이죠. 그 머신러닝이란 말이죠. 그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응?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 기술은 아주 어려워. 그리고 천차만별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 달라.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만들어낸 게 몇 프로, B라는 사람이 몇 프로 이렇게 다 달라. 그 수준에 따라서 많이 이기고 적게 이기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배당판만이라고 그러면 배당판만이라고 한다면은 배당판에서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는 없어도 이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종합지가 어저께, 응? 그저께 이렇게 목요일날 나온다면 토요일날 예상을 한다면, 토요일날 경말한다면 목요일날 출마표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바로 이제 그 예상지 회사들이 다 연구한 결과를 갖다 집약해서 그 예상지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종합 예상지가 나와요. 종합 예상지. 그것도 일반 이제 16개 예상지 회사가 그 장래 예상지잖아요. 승인받은 예상지란 말이에요. 맛에. 그런 이제 좀 이름 있는 그런 예상지들 것만 종합을 딱 하면 1,000원짜리 말고요. 이런 식으로 종합을 딱 해서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종합지다 얘기야. 그럼 종합지가 어디 이제 경마왕이라든가 검빛 사이트라든가 이런데 코리아레스나 이런데 다 올라와 있어. 그 예상 순위들이 이제 쭉 나와요. 예. 그러면 그 순위 나온 것들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종합지라고 그런다. 그 종합지라고 했을 때 그 종합지는 배당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자, 그걸로다가 따진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종합지, 착순 인기도 예측 모델, 가상 인기도 종합지 해서 코아릴레이션, 이게 상관분석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격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가면 상관분석은 1이 짜릿한 거예요. 너와 나는 같다 그러면은 1이야. 너와 나는 틀리는데 아주 전혀 틀려. 같은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0이야. 그럼 1과 0의 값이며 0.7 정도가 뭐라 그랬어요? 앉은 키가 성키가 관계가 0.7 정도 나온다고요. 그리고 키와 몸무게의 관계. 그러면 상관계수가 0.7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사회의 아니죠. 착순 있잖아요. 이 착순하고 인기도, 배당판 인기도하고의 관계는 요 5두 때는 0.3527이 나오지만 6두, 전체를 따지면은 0.56 정도 나와요. 0.6이 못 미치고 0.56 정도가 나와요. 예. 그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배당판 인기도하고 착순하고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73%밖에 안 돼서, 기대값이 그거밖에 안 돼서 못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그런 관계가 있으면 여기 예측 모델로 해서 새로 이렇게 월등한 게 0.4214라 0.3527하고 차이가 크죠? 예. 월등하게 우수한 요놈을 개발을 해야만 배당판 차이로 이기는 그 방법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근데 만약에 종합지하고 배당판의 차이,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는 결국에는 무슨 차이라고요? 배당판 변화야, 변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매진해 있잖아. 멍청한 거지.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가 바로 배당판 변화의 차이야, 변화야. 결국에는 뭐야? 종합지는 미리 알고 있는데 배당판이야. 그게 원래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축축 점점 변해서 조금 다르게 형성이 돼. 최종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그 변화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변화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짜스텍이 얼마 4.5에서 배당에서 4.8로 다 변화해 가지고 떨어졌다. 이건 오른 거죠. 오르면 이제 확률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만약에 4.5에서 4.1에다가 아니면 3.8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확률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돈줄을 많이 한 거야. 사람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야. 변화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가. 종합지는 원래 뭐예요? 4.5였단 말이야. 원래 4.5. 어저께도 4.5, 오늘도 4.5, 오늘 뚜껑 10분 전, 7분 전까지는 4.5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변해서 3.8이 됐다. 그러면 3.8이 된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것이 새로운 배당판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뚜껑을 열어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건 배당판이고, 먼저 4.5는 7분 전 예상인데 그것은 종합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게 그 얘기라고요. 그럼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야, 그게. 사람들의 변화로 찾는 그 얘기는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라고, 결국에. 안 그래요?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 그럼 여기서 봅시다.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 종합지가 SP 여기 써있죠? 0.3284야. 그리고 배당판이 0.357. 얼마 이겨요? 0.031 이깁니다. 0.03도 안 돼. 0.02 정도밖에 못 이겨, 이거.
조금밖에 안 차이나. 근데 27%를 넣은 거예요. 배당판이 지금 73%니까 27% 이상을 여기서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100%가 넘어서 이기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못 이긴다니까. 그렇게 100%가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변화로 다 이긴다는 말은 쓴 거짓말이다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과학적 통계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0.3527과 0.3284의 차이는 73대 100의 차이를 못 이긴다니까. 그걸 못 만든다니까. 기껏해야 잘해야 이제 80, 9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제가 만든 가상인기도하고는 여기서 차이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짜스타고 이건 뭔 차이냐면은 이거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가상인기도가. 근데 보잖아요. 그렇게 척순하고 똑같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상인기도는. 이놈이 없을 때 이런 배당판 대용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게 NP가 가상인기도인데 이 만들었어요. 파이팅이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이 가상인기도잖아요. 여기 가상인기도가 이렇게 이런 상관계수가 나와요. 물론 이제 인기도하고의 상관계수를 볼 때 이 가상인기도는 0.69, 0.7 정도 나와요. 안정키와 성키의 관계하고 비슷한데 이 SP 즉 종합지하고의 차이는 종합지는 88이에요. 0.88. 그러니까 종합지가 더 인기도 배당판 인기도하고는 더 관계가 있어요. 더 비슷해. 여기서 비슷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종합지를 3년치를 갖다가 이 경망이나 컴퓨터에서 이제 수령하고 또 딴 데서 그 블로그나 뭐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전부 찾아가지고 그다 넣었어요. 그거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형성을 해가지고 이거 2017년 데이터도 있고 요거 2019년까지만 요거 올려놨는데 요거 보면 더 커요. 2017년 데이터 나오잖아요. 2017년부터 2019년이 2017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전에도 좀 있지만은 2017년부터 3년치를 17, 18, 19 이 3년치를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서 통계 분석을 쫙 냈어요. 그랬더니 1경주, 첫 경주에는 조금 약간 유력해요. 첫 경주에서 그 종합지와 실제 배당의 차이는 첫 경주가 좀 유력하고 그래서 중간에 갈수록 유력하지 않아요. 근데 첫 경주만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유력하다는 얘기는 이 3번이 팔리는데 이 배당판 딱 열어보니까 종합지에서 3번이 팔리는데 얘가 4번이 팔려. 이제 갑자기 바뀌어졌어. 그랬을 때 이 4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높지는 않지만 유력해요. 그런 식으로 다소 조금씩 나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27% 그러니까 100에서 73 빼면 27%잖아요. 27%를 능가해야 100%가 넘어서 이기는데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거야. 조금 영향이 있어도 1경주에 좀 있고 나머지 경주는 아주 미미하더라고. 그게 보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영향은 좀 있는데 아주 미미해. 그러니까 5 내지 10%밖에 안 돼. 응? 23%가 더 필요, 27%가 더 필요한데 5 내지 10%밖에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방법. 견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휴지 딱짝 찢어버려야 된다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이제 한다면은 그냥 우리한테 저주는 밥들이구나 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 밥들 있다 밥들. 그래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겉으로 얘기하면 싸우게 돼. 싸움하죠. 이게 겉으로는 그냥 밥은 저주지만 속으로는 이 밥덩들아. 너는 우리들의 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이겨온 거니까. 그런 사람들 없으면은 다 똑똑하면 누굴 이겨, 누굴. 못 이긴다니까, 이 경마. 그런 사람들이 있고,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환영에 박수를 쳐야 돼. 그리고 확률이 뭔지 확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박수 쳐줘야 돼.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밥통들이야. 응? 우리, 먹을 게 생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배당판 변화는 이 통계의 결과. 이건 과학입니다. 수학이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것은 가상인기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틀렸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짜릿한 거거든요. 종합지하고 인기도는
이 명백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느 누가 구해도 다 이렇게 나와요. 예. 어느 누가나.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제하고 배당판은 이게 뭐 어디에서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얘하고 이 관계, 종합제하고 인기도가의 관계, 즉 배당판의 변화. 배당판의 변화는 종합제하고 인기도의 관계인데 그거는 약간만 유리하고 5 내지 10%밖에 안 된다 이게야. 그래서 이길 만큼 안 되고 못 이긴다. 결국에는 못 이기는 게 입증이 된 거야. 이게 못 이기는 게.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말이 선행 나가는지를 알면 이긴다. 어느 말이 선행 나가는지를 알면 이긴다. 자, 이 얘기 이게 간단한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행 나가는 거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각지를 분류해가지고 평가를 해? 그거 다 틀려, 다. 지금까지 통계인 사람들 생각, 국악가 다 가져오라 그래. 다 틀려. 무슨 통계를 어떻게 내는데. 얘가 선행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떻게 알아. 선행할지 추입할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까지 띄워온 걸 보고서 각지를 평가해. 그 각지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그것부터 평가해야 된다고. 각지를 제대로 평가해. 선행 말하면 그 선행 말하고 평가한 그 내용을 가져와 보라, 이게야. 예? 그거 다 틀려. 지금 컴퓨터도 지금 여기 해가지고 쭉 여기 이렇게 맞는데,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짜릿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예? 37%밖에 안 맞아요. 물론 이제 선행은 다 나갈 수 없으니까, 한 마리 빼면은 나머지 37%가 있으니까, 한 60 몇 프로가 이제 선행을 나가게, 선행이나 선행형이냐. 그러니까 선입까지 본다면은 한 70%는 맞는다고 보는데, 30%가 완전히 틀리는 거야. 나머지 100에서 70% 빼도 30%잖아요. 완전히 딴짓 하는 거야. 선행 말하는데 얘는 선입을 안 나간다는 거지. 그게 바로 경마예요. 결국에는 뭐야? 선행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우리나라는 선행 경마니까 선행 나가면 그대로 꼴이 난다 그러는데 그 누가 선행 나갈지 모른다 이게야. 그래서 선행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는 자체는,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엔 착순을 안다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착순 예상하면 다 맞추는 거 아니야, 경마. 그렇잖아요? 그 착순 예상하면 다 맞춘다는, 어느 말이 들어올지라는 얘기하고 어느 말이 선행 나갈지 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 똑같이 어려운 거야. 선행 나가는 거 어떤 걸 찾는 것도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게. 쉬울 것 같아? 이거 벌써 뭐 선행 나갔던 말 다 찾아가지고 뭐 트리블이 핸드캡으로 무슨 페이스 이론이 저쩌고 막 해가지고 찾아와. 그게 몇 프로나 그걸 맞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생각해 보시라. 예? 요거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요. 선행말이 나간다는 이 자체를 알 수가 없고, 선행 나간다고 하는 선행 각질이라고 해도 그 선행 각질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잘 모르고, 선행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 선입인지 선행인지 추입인지를 구분하는 자체가 이 잣대도 불분명하고 그거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선행 나가는지를 안다는 것은 아주 힘든다. 이건 착순을 아는 것하고 똑같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번 경주 터지냐 아니냐, 요것만 알면 이긴다. 야, 이거 사람들 간단하게 얘기하죠. 야, 이번에 터져. 이번 경주 터질 거야. 다음번에도, 또 다음 경주도 터져. 이번에는 안 터져. 뭐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터지면 무조건 그거 맞춰야지. 터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대끼를 사네. 이 사람들 왜 터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터지는 확률은 사람들 알거든요. 대끼리 확률이 20%, 그 다음에 빨간 거 들어올 확률이 20%, 10% 어쩌고 저쩌고 하면 60%가 이 사두 안에 있고, 50% 안에 사두도 있고, 60% 안에 그 5마리 안에 있는 거야. 터지면 4마리 바깥에, 3마리, 4마리 바깥에 말이 들어와야 터지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말이 터질지는 그 두 번째 가더라도 이번 경주 진짜 터지는 것만 맞춰도 경마 이겨요. 예. 근데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번 경주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터진다고 해도 말이지, 몇 번으로 터질지, 아주 고배당이 나올지 중배당이 나올지 그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말도 어려운 거다 하는 거예요. 이번 경주 또는 당일 터지는 번호만 알면 이긴다 하는 말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따져보면은 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이 있다. 우선 제일 먼저 경마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어느 말이 들어올지 알면 이겨. 그렇게 간단한 거야.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니까. 그 자체가. 어? 터지는 경주 알면 이겨. 터지는 걸 모른다니까. 예. 그런 거예요. 자, 6번째. 가는 말, 안 가는 말, 소스만 제대로 알면 이긴다. 예, 소스. 자, 나중에 제가 쪽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이 소스 경마가, 소스 경마를 많이 죽었어. 쪽이 안 나면은 사람이 그 판에서 많이 익진 않아. 내가 풀하우스를 잡았을 때 풀하우스나 포카드한테 밟히고 그런 거예요. 예? 내가 풀하우스를 안 잡으면 거기는 큰 배팅이 안 들어간다니까. 예. 무슨 뺑기만 맨날 치나? 가끔가다 이렇게 뺑기를 치는 거지. 그리고 상대편 패를 알아야 뺑기를 치는 거지. 상대편도 모르고 말이지. 하나 두 끝 갖고 막 도전하고. 그건 무모한 짓이죠. 확률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사람들은 카드 하는 거, 특히 라스베가스 포커라는 것, 텍사스 홀덤 있잖아요. 예. 그거는 확률로 정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확률로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서 이번 편에 내가 이길 것이다 아닌 것. 왜냐면 커뮤니티 카드 공통패가 있거든요. 이 공통패하고 벽이어서 어떻게 해도 나는 쟤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나버린다니까요. 확률상으로. 예. 이건 뭐 확률이 0%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이길 확률은 0%. 그때는 배팅을 쫙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니까요. 딱 이렇게 연산해가지고 공통패하고 맞춰놓는 거예요. 이 보통 세븐오디는 어떻게 해요? 내 패하고 상대편에 있잖아요. 깜깜이잖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깔려있는 거 내 패 몇 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깔려있는 거 그것만 알잖아요. 근데 공통패까지 깔려있다는 거 하면서 공통패로 깔려있는 것하고 내 패가 좋을 거고 상대편 패가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 포카, 텍사스 홀덤이라고 하는 그 종은 확률 계산이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고, 카지노에서, 그런 카지노, 카드 카지노, 이런 데에서는 확률을 모르면은 아예 게임을 안 시켜. 안 시키는 만한 자격이 없는 거야.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경마는 뭐예요? 경마도 확률을 알아야지, 확률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 확률 높은 확률을 이제, 쭉쭉 뽑아서 그렇게 가는데, 이 소스가 바로 이제 높은 확률이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어, 독. 소스라는 게 뭐야? 소스는 이제 돈이 들어가요, 돈. 예? 돈 없이 소스가 나옵니까? 어떤 마방에서 정말 이 말을 갖다가 잘 갖고 가지고, 아니면 10만 대 아주 느닷없이 그냥 요번에 쏴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보를 잘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죠. 근데 돈이 들어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이 가치를 한다니까, 그 가치.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내가지고 해서 배팅해서 10배 맞춰가지고, 10배 1,000만 원이 얼마야?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이 그냥 나한테 다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스에서 또 감사합니다, 어쩝니다. 1,000만 원 들었지만 어쩌고 따르고 나갈 돈은 상당히 많고, 뭐 이래요. 그리고 그 소스가 이 한 개, 2개, 3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딱 한 번만 걸려도 난 목숨이 날아가는 거야. 이 소스가 안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그 수많은 그 기수, 조교사 관련자들, 경마 관련자들이 다 쇠고랑을 차는 거라고. 예. 그게 한 번만 죽어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누군가 한 번 죽으면 그걸, 그래서 밀고를 한다고. 자기 돈, 날라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다른 거는 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60%라 그러면 10개 중에서 6개는 맞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 소스는 그런 확률이 아니야. 위험부담감이 제대로 된 확률이 아니라 위험부담감이 최소값, 최대값이 있다면 이 최소값으로다가 이 좌지우지 한다니까, 소스 확률을. 소스가 이게 뭐 3번 중에 1번 맞는다. 이렇게 되면 소스가 아니에요, 그건. 예. 그건 소스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소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만 죽으면 그냥 집 팔아서, 맨 처음에 자동차 팔아서 소스 경마를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집 팔아. 그럼 집 팔아서 배팅할 때 죽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사람들은 뭐야,
그 한 번이라도 걸리면 죽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요용이 다 빠져나간 사람은 안 걸리고 돈 부자가 됐겠지만 그런 사람 어디 있나 보세요. 응?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걸리게 돼 있다고요. 그거 걸리면 그냥 가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그게 이 소스 집에서 자기 집 팔았잖아요. 근데 친구 집하고 가족 친지 집까지 그 다음에 팔아요. 밀어넣어요. 두 채 세 채씩 막 밀어넣는 거야. 그럼 그때 주고 봐요. 얼마나 더. 근데 한 번만 주고도 그냥 나간다니까요. 예. 그리고 소스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그거 경험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소스로 다 매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형사사건 터지고 세고랑 차는 거지. 예. 그렇지만 소스를 있다. 가는 정보 안 가는 정보가 있다. 그럼 그게 가장 유력한 정보예요. 예, 유력한 정보예요. 제대로 알면 이기기는 맞아. 근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독들이 있어가지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항상 어느 한 가시만 찔러도 죽는데 그 100번 찔러서 가시 안 찔릴 수 있어요? 응? 아 10번만 찔러도 한 번은 찔릴 거라고. 한 번 찔리는데 죽는 거예요. 예, 죽는다. 그래서 이건 위험한 거네. 이건 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이건 범죄거든요. 원래 범죄. 예, 범죄고 세고랑 차는 거고 이 가산도 탕진할 뿐더러 친구, 집안 다 그냥 말아먹고 내가 서로 세고랑까지 차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거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예. 한 번이라도 죽으면 이렇게 생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어느 말이 컨디션 좋은지 갈 준비를 많이 해왔는지 알면 이긴다. 아, 이거 말은 좋은 말이죠. 예. 컨디션이 좋은 거, 갈 준비, 훈련 내용 열심히 봅니다. 새벽 조교 같이 가서 열심히 가서 보고, 예? 이 컨디션 이거네. 그 다음에 이번에 준비해왔어. 아, 이거 원래 살 때부터 신마부터 생김새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뭐야, 혈통도 좋아. 이거 애비 말이 아주 뭐 우승했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말이지. 아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말이야. 근데 이게 항상 어느 경마라는 것은 항상 잘 뛰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노리는 거지. 노리다가 이제 이때다. 이제 느낌이 오는 거지. 사람들 그래서 경마 필이라고 그래. 경마 필 느낌. 응? 경마는 필이다. 촉이다. 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촉은 비과학적인 거예요. 원래. 느낌으로 어떻게 경마를 합니까? 느낌으로. 느낌으로 경마를 그렇게 해서 아예 모르면은 돈 배팅을 그냥 행운에 맡겨가지고 적게 하지만 느낌으로 촉이 왔다 하게 되면 집하러 이거 죽는 거예요. 크게 죽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쪽나면 죽는 거라고. 쪽나면 뭔가 아는 듯하게 보일 때 죽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컨디션이 좋은지 아닌지 윤승도 보고 말이지. 그 다음에 조교도 보고 그 다음에 말 출장할 때도 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느 한계를 딱 둬야 돼. 아, 이건 이 정도의 확률이지. 짜릿하게 간다. 뭐 이런 건 없고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러나 30%다. 그러면 10개 중에는 3개는 맞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느 기수가 당일 컨디션이 좋아 입상을 잘하는지. 아, 요건 이제 요거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다음 시간에 이건 할 거예요. 예? 요거는 제가 지금 아주 깜짝 놀랄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경마는 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수도 본다. 말을 아예 하나도 안 보고 환경, 뭐 조교 이런 거 다 버리고 다 안 봐. 그냥 기수만 보자. 기수. 그래도 돼요. 그래도 그 아주 유력한 출입법입니다. 기수가 어느 기수가 입상을 잘하는지 그런 거예요. 기수 정보만 분석해. 그 말은 복잡하니까 복잡해서 기수 다 분석 다 한다 그래도 그게 맞지도 않잖아. 그럼 기수만 보자. 기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맞을 수 있어. 뭐 경마는 뭐 말도 통하지도 않고 경주마들은 말이지. 이랬다 저랬다. 뭐 다르잖아. 결국에는 기수가 컨트롤 하잖아요. 기수가 갈 기수 같으면 벌써 제가 갈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뭐 얼굴에 써 있어. 나 간다. 김옥성이가 딱 선행마 딱 이번에 갈라 그래. 그러면서 그냥 참 입이 째져가지고 술만 주면 떼야지 그냥. 응? 그래서 입이 딱 째져가지고 막 좌출입장 때부터 말이 입이 보여. 입이. 옥성이다. 옥성이 입이 보여. 입이.
이런 식으로 그냥 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수가 당일 컨디션이 좋아 입상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자세히는 안 봅니다. 그냥, 훑어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수다 그러면 기수의 이제 요건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능력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감량기수, 요건 이제 별표한 게 100이, 요 황금률이에요. RTP, 황금률. 기대값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 추론한 게 있어요. 예. 이런 거, 기수, 이제, 의외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기수 이름별로 다 뽑아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것하고 이제 기수 이름별로 여기 기수 이름별로 나오죠. 감량기수 무슨 기수 다 나온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자 단승률 트립 단승률 그 다음에 리브 단승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해서 이 예를 들어서 와 문서혁 기수가 잘 터는구나. 문서혁 기수만 찍으면 이렇게 이긴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 이건 전체 경우니까 전체 경우라고 전체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임다빈 기수. 몇 개 건수는 많이 안 뜨지만 얘만 치면 이렇게 많이 이겨요. 앞으로 임다빈 기수하고 문성혁 기수, 뭐 두 사람 또 이거 뭐예요 여기 지하주는 이제 이 횟수가 적으니까 이 배당이 크거든요. 얘는 안 팔리니까 그럴 때 이제 노리는 거고 보병으로 노리는 거고 임다빈하고 누구야? 여기 뭐야? 문성혁. 얘만 보고 찍는 거야 그냥. 예. 이준철이하고 뭐 저 누구야 지하주는 말이지 복병이 나올 때 고배당 이번에 뭔가 감이 올 때 얘는 이제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승률은 3.07%밖에 안 돼. 이게 승률이거든요. 단승률. 예. 그럼 얘는 뭐냐? 몇 프로냐? 7.48이야. 얘는 그냥 중배당 단승시 중배당 쪽으로 많이 들어오네 얘가. 그냥 5위 6위 뭐 막 이런 식으로 여기 의회승도 있는데 그때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임다빈 기수 그냥 12.24에 단승이 12.24%야. 98, 100번도 아직 안 떴는데 이거 기대값으로 한 사람은 113.4%. 얘만 노리는 거야 얘만 나올 때. 예? 임문성하고 임다빈 기수는 지금 신인 기수급이 아니야. 꼬마 기수급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노릴 기회가 무지 많다고. 지금부터 노리라 지금부터. 이제 패턴이 꺾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추세가. 그러나 그때 문세영이처럼 계속 치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제 무슨 슬럼프에 빠지고 해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되면 무조건 많이 이길 거라고요. 문성혁이하고 임다빈. 특히 요즘에는 이제 임다빈 기수 뭐예요? 감량 기수니까 감량이 마이너스 3이니까 앞으로 또 승승장구할 거라고요. 이 감량이 다 빠질 때까지는 계속 날아갈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 보면은 인기도 3위 이내. 인기도 3위 이내가 이게 뭐예요? 유력마들, 인기마 복승률이야, 인기마 복승률. 인기마 단승률이에요, 인기마 단승률. 이때 제일 잘하는 거 뭐야? 윤태혁이네, 이게. 윤태혁. 윤태혁은 인기마만 탔다면 45.83%야. 절반이 가, 절반. 반이야, 반은 가는 거야. 그 다음 임다빈, 얘도 50%네, 50%. 그런데 이 개수가 좀 적어요. 6회 중에서는 이상해. 이거는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믿을 수는 없어요, 동계가. 근데 아까 임다빈이 어떤 덜했어요. 잘 타잖아요. 전체 98개 중에서 그런 확률 나와서 기대가 아주 높게 나왔는데, 유의할 만하죠. 그 다음에 정정이가요, 이번에 저기가 끝나요. 정정이 가기 전에 아주 펄펄 날랐어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돌아오잖아요. 이번에 2월 달에 돌아오는 것 같은데. 2월 달에 돌아오게 되면 얘가 주목해야 돼. 군대 가서, 처음에는 좀 적응이 될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얘가 제 본 실력이 있어. 정정이. 예? 원래 못 뛰다가, 갑자기 그냥, 먹는 법을 알았는지, 지금 벼락같이 막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던 애가 정정인데, 그때 군대를 간 거야. 아쉽지. 예. 그래서 그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다. 팔팔 살아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정이 조심해라. 옛날에 김초로. 얘가 그냥 아주 좋았어, 얘가. 지금 98.7이라서 100은 넘지 못했는데,
김철만 놓고 사면 이긴다고 옛날에 내가 글을 올린 적 있지. 김철만 놓고 사면 이긴다. 예? 예. 돼지 먹기 해도 돼. 돼지 먹기. 돼지 먹기가 뭐예요? 고스톱 치다가 야 돼지가 7번 쌀아기잖아. 그거 나오면 아무 데다가도 쓸 수 없는 거. 응? 응? 그거 나오면 먹기로 하자 하고서 돈을 옆에다 태워 같이. 누가 뭐 돼지 나오나 쓸데없는 거 나오나. 그렇게 나올 때 돼지 먹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돈 태우면서 뭐 어디에다 태워? 맨날 그 얘가 나오면은 철호만 나오면 태우는 거야. 베팅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취지가 바뀌었어요? 뭘 아직도 있지만 예. 윤태영이나 누구야 임다빈만 나오면 그렇게 하라 이건 얘기. 그런 얘기지. 예. 예. 인기도 말. 그리고 비인기마도 있어요. 비인기마 같으면 어떻게? 예, 아주 많은 애. 여기 문성혁이 또 나오네요. 문성혁이 또. 그 다음에 누구야? 반춘식도 이 비인기만 이게 펄펄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2%밖에 안 돼. 너무 적어. 예? 물론 얘는 비인기만 인기도 5위니까 2% 정도만 해도 준수한 거야. 왜냐면 평균이 2.2거든요. 예, 비인기만은 2.2%밖에 안 돼. 단승률이. 예. 아까 얘네들은 인기 신뢰성 있는 것은 20% 평균이 얼마예요? 29, 30% 정도 되거든요. 인기 1, 2위니까 30% 정도 되는데 입상률이 얘네들은 2% 정도밖에 안 된다. 인기 5위 이상이니까 5위 이상, 5위, 6위 이상이지 6위 이상, 5위보다 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타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어떤 놈이 잘 들어오냐면 어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기수 어떤 기수분이 잘 들어오냐, 어떤 기수가 잘 들어오냐 얘가 문성혁이 그다음에 또 문세영이도 있어요. 문세영이도 잘 탑니다. 의외성이거든요. 의외성이 높은 기수다. 의외성도 잘 들어오는 비인기마도 잘 끌고 들어온다. 방춘식.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이거 3.72%네. 이준철이 아주 조심해야 돼, 이준철. 이건 입상률도 높아. 예. 원래 비인기마는 입상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3.7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2배나 높아. 예, 3.7. 그 다음에 임다빈. 그 다음에 이제 지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말이 경주력이 센지 알면 이긴다. 자, 이거 맨 처음에 경마를 접근해서 이것부터 연구합니다. 야, 이거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경주력을 따라서 높은 빠른 놈만 딱 추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니 이것이 무슨 주로마다 달라 기록이. 에? 어떤 줄 20% 함수율 비 올 때는 말이지. 1분 15초 가던 놈이 비가 안 오고 막 건져주려니까 1분 17초를 달려 1200m에서. 야, 이거 요즘엔 1분 17초는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1분 18초만 달아도 입승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2초 이상도 차이나 3초도 차이 나고 막 그것도 1200m에서 그런데 1400, 1700, 1800 막 이렇게 올라가면 더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응? 주로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 머리를 탁 삼는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사람들은 이거 환산해야 된다. 환산. 주로에 따라서 환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표준화 환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쫙 해가지고 이제 그 통계 기록을 전부 다 냅니다. 요즘에 주로빠르기라는 거에서 있잖아요. 그 엉터리예요. 주로빠르기는 그냥 엉터리고 이 표준화 환산을 해서 막 데이터베이스에서 막 만들어. 이것만 만들면 경마 이기는 거야. 거기서 그냥 막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해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 보통 6월달, 7월달, 5월달, 6월달 아주 잘 맞습니다. 10월, 11월 아주 잘 맞아요. 그거만 갖고도 이기는 거야 이게.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야. 요거는 지는 길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덤벼. 그래가지고 주로 무슨 환산 기록이 어쩌지 저쩌지. 그거 완전 지는 길이야. 그 사람들 있으면 고맙습니다. 그 인사하고 다니세요. 그 사람들 그분 때문에 이기는 거니까. 예?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사하고 다니세요. 예. 저하고 아는 사람, 파이팅 하는 사람들은, 예, 고맙다고 인사하면 좀 쳐다봐야 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고맙다 그러지? 이렇게 한번 쳐다봐야 된다고. 하여튼 어느 말이 경주력이 센지를 알면 이긴다 하는 건데 이것이 간단치가 않다는 거야. 표준화 환산을 해도 진다 이게야. 표준화 환산하고 별지랄 다 해. 환산을 해가지고 주로 빠르게 계산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넣고 해가지고 이걸 한 10수년을 계속 했는데 이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지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응?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파이팅도 뭐든 했냐. 이게 길을 걸어왔어요. 한 10몇 년 동안. 이 길을 해다가 뭘로 바꿨냐. 확률로 바꿨어, 확률. 확률로 연산하는 거야. 머신러닝.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통계 확률을.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게 업데이트도 하고 검토도 하고 검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검산만 제대로 어느 시간을 내서 한다면은 아주 좀 많이 향상된 아마 그걸로도 약간은 이길 것 같아요. 한 105% 수준까지 나와요. 지금은 90% 수준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듬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봅니다. 그게. 하여튼 어느 말이 경주력이 센지를 알면 이긴다는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야.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게 표준어 한 산만해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센 놈 편성에서는 어떻게 해? 센 편성에서는 아니 가감을 해줘야 돼. 센 편성이 뭐 형편없는 편성에서 1등한 거하고 센 편성에서 3등한 거하고 어떤 놈이 센 거야? 예? 그리고 착차 기록 뜯고 어떻게 나온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지 느린 1700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1700은 아주 그 어떤 경주는 1분 52초로 해가지고 한 4차 5차가 했어. 근데 어떤 때는 말이지 1분 뭐 건져주는데 1분 54초인데도 1등 했어. 아 이거 서로 천천히 가면 이 경주마 빠르기가 있어. 경주마들 이렇게 호흡이 있어. 천천히 간 놈은 다 천천히 우르르 천천히 가고 빠르면 또 천천히 빨리 가고 뭐 이런다고. 선행마가 막 앞에서 막 선행 다툼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청 빠른 경주가 돼. 예. 1등 한다고 그래서 아주 대차로 우승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1등 해도 1등이지. 1등 하면 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말이 경주력이 센지를 알면 이기는 방법도 어렵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경주력이 이제 세다 그러면은 이게 경마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뛴 기록들로만 딱 보는데 아니 앞으로 뛸 기록을 봐야지 그러더라고. 그럼 이거 앞으로 뛸 기록 예측하는 거 아니냐. 근데 딱 그 사람의 말은 또 하나의 다른 말이야. 뭐냐면은 이게 언제 지금까지 이렇게 뛰었다고 해서 그대로 뛴다 예측대로 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 또 다른 변수가 있고 오늘 컨디션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앞으로 얼마나 또 뛸 수 있느냐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걸 파이팅은 경주 여력이라고 합니다. 여력. 보통 여력이 있는 것은 1등한 말은 여력이 있어요. 조금 더 많이 1등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페이스를 조절해서 조금만 이겨도 되고 많이 이겨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추입을 했는데 약간 늦은 추입을 했어. 그래서 가솔이 이제 들어왔는데 3착이나 2착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수나 마방에서 야 추입 타이밍을 조금 일찍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1등하고도 남는다. 그런 여력들이 있어요. 여력. 뭐 한 번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되고 신마가 처음 출주할 때 잘 안 하잖아. 입상도 잘 안 하고 그래. 지용훈 마방. 옛날에 지용훈 씨는 이제 지금 끝났지만은 지용철 마방도 이제 좀 끝나겠지만 형 동생 아니에요. 예, 형제분인데 그 분들은 대기만성 천천히 페이스를 가가지고 4착, 3착, 2착, 1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아주 좋아해. 그래서 처음부터 막 입상에 승부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즘엔 다 달라졌어. 완전히 분위기가 말이지. 전부 다 먹자적이고 왜냐면 이 등급제, 이 랭킹 그 제도, 레이팅 제도 때문에 막 뒤집박죽 돼가지고 거의 이번엔 승근전이고 뭐가 없어. 예, 승근전이 옛날 얘기야. 그런 계산하는 건 지금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이제 초반부터 가고 신마 승부, 뭐 승근전 승부 이런 것은 옛날 일이지 요즘엔 잘 적용이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 잘 뛸지 다음에 잘 뛸지 그걸 감안해야 돼. 그 경주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말이지 이 비디오를 잘 분석을 할 줄만 알아도 경마 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비디오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경주를 뛸 그런 당시에 기억을 해놓고 노트를 해놔야 돼. 경주만 이제 경주를 오늘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거는 배팅을 끝냈고 이 다음 주 다음 달을 위해서 노트를 해놔야 된다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경마 뭐 비디오를 새로 보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힘들어. 가서 보다가 졸려. 잔다고. 예?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경주가 일어날 때마다 필기를 해야 하는 거야. 노트를 어디다 해놓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해. 무슨 기온이 뭐니 이런 건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면 돼.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이제 이 관리마들 만들고 자기 그 노트 페이스 이론에 따라서 하든 말든 자기가 하여튼 노트를 하면 돼. 직전에 어떻게 뛰었다는 것을 기록해서 야 이놈 표시를 딱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파이팅이 말이야. 파이팅은 보병마들을 말이지. 보병마 노트를 제가 프로그램 안에도 제가 예시를 보여줬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복병마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필기를 해서 적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봐요. 이런 것들 이거 다 이거 적은 거예요. 복병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놓는다고. 근데 이게 비디오를 볼 경우도 있고 비디오를 내가 못 볼 경우도 있잖아요. 경마 안 가고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경마를 못 갔다든가 뭐 어쩌게. 근데 토요일 날 가고 일요일 날은 또 안 가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또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못 가고 뭐 이러는데 뭐 금요일 날은 아예 안 가고 토요일 가면 이제 토요일만 하고. 안 갔을 때 어떻게 안 갔을 때 그거는 이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컴퓨터가 대신 교육시키는 거야. 컴퓨터한테 해가지고 코딩을 짜서 그런 놈들을 골라야 내가 비디오로 좋은 놈을 고르듯이 그 컴퓨터에서 고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컴퓨터에서 고르는 거 제가 직접 비디오를 본 거 경주를 본 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게 아주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유력하다고 저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이 어떻게 뛸 것인지를 가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고달프고, 연구를 많이 해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무조건 연구를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경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저희 지금 9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하나가 다 간단한 것이면은 따져보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잡아야 돼. 나는 대끼리만 공략하겠다. 여기는 고배당만 공략하는 없지만은 어떻게 고배당을 공략하겠다 아니면 대끼리만 공략하겠다 어떤 부분을 딱 잘라서 자기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어떤 사람은 기수만 보면 기수만 보자 아니면 저 맨날 복귀만 해가지고 경질이 어느 경질력이 센지 그걸 알아내자. 터지냐 아니냐 이것은 고배당 문제죠. 선행 나가는 거 이게 선행 나가는 것도 아주 도 같을 수 있도록. 왜냐면은 서당계 3월에 풍어를 넣는다 그랬는데 개도 3개월 또는 3년에 풍어를 넣는다 그랬는데 사람이며 하물며 사람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3년을 했다고 쳐보세요. 도사가 되는 거지. 이 전문가가 따로 없어. 완전 도사. 그 프로 있잖아요. 도사 프로. 그 뭐 음식에도 달인이라고 그러나?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선행 나가는 거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고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터지느냐, 고배당만 어디서 터지느냐, 어떻게 터지느냐. 그 다음에 뭐, 소스 이거는 이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수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한 구멍을 파야 돼. 그래서, 그리고 경마는 뭐야? 일관성. 경마는 올바른 길을 찾는 거, 그것이 아주 힘들고 그 방법을 찾았다. 그게 내 예측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측 모델이 찾았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질지고 내가 못 먹어도 그건 저금해 놓은 거야, 지금. 저금해 놓은 거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확률대로 딱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가짐으로 이 경마 승리를 접근을 해야 된다. 경마 승리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경마 승리의 단순한 논리지만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과정에는 어떤 예측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뭐냐, 요 상관분석 RTP 산출을 가서 확인해야 되고, 결국에는 기대값을 내봐야 된다. 기대값 리턴 투 플레이어, 요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중간 과제다. 이게 과제. 어떤 것들을 구분하면 이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거 뭘로 평가해요? 바로 이 기대값으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기는지 지는지. 이 기대값은 환수율이라고 했죠. 환수율이고 RTP, 리턴 투 플레이어라고 해요. 이 카지노에서는 RTP라고 그러고요. 경마에서는 이제 환수율.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서는, 통계에서는 기대값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아우, 장시간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